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월요일이고요. 날씨가 약간 어둡게 비가 오는 구름 낀 날씨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해운 운임이 1년 사이에 6배 이상 올랐다. 항공료 물류 비용이 급하게 올라서 전체적으로 해운이나 항공, 철도 등 물류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COVID-19,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의 혁명이 와 있고 또 물류로 할 수 있는 비대면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물류 사업의 성장이 더 커질 것입니다. 많은 밸류에이션 또는 자산에 투자하는 분 중에는 물류 사업이 미래 산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OVID-19과 관련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은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비대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물류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성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G7 글로벌 컨트리 중에 7개 국가가 법인세 최소 15%로 확정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법인세 관련된 또는 거대 빅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징수해야 된다는 것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익률이 거대해지고 이와 관련돼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 일면 탑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기업 애플, 구글, 페북, 아마존 등 거대 기업들의 이익이 더 커짐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법인세 증세 논란과 함께 한국의 대기업 역시 증세에 관련된 테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아르테미스, 즉 우주산업과 관련되어 10번째 국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제가 미국 출장에서 주로 방위산업이나 보안산업, 특히 이러한 우주 항공산업 관련된 조그만한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여러 번 해보았는데 우주산업과 관련된 특수 분야는 앞으로 경제 파급을 떠나서 고용 창출 및 기술, 노하우를 더 확대함으로써 이런 아르테미스 우주산업이 우리 경제에 좋은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두두고 있는 것이 한화그룹이 우주산업에 더 투자한다는 뉴스가 또는 한화 자체에서 이런 우주산업에 투자한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반포, 방배지구에 1만 가구 이상의 재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이러한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요. 새로운 거주 지역으로 반포와 방배지구, 즉 서초지구가 주거 1번지로 교육과 주거를 동시에 늘림으로써 새로운 신흥 부촌이 될 수 있다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과 관련돼서 요즘에 크래프톤 신작 발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N이라고 해서 넥슨, NC, 넷마블 같은 빅 기업이 신작 발표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매출과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클래프톤은 이미 신작 발표 및 배틀그라운드, 즉 이러한 게임에서 주가 및 기업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의 기부를 통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홍보 메시지도 있고 신작 발표 및 게임으로서 영역을 확대하는 클래프톤의 주가 및 신작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넥슨, NC, 넷마블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M&A나 또는
작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작을 자기 회사 이름으로서 퍼블리싱해서 돈 버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더더욱 게임 자체 개발을 해야지 남 회사에 용역을 주거나 또는 지분을 도둑질하듯이 M&A 하는 방법보다는 투자를 더 늘리는 편이 낫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화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에 투자를 더 함으로써 게임 산업을 단순히 흥행 사업이 아닌 정말 한국의 먹거리 사업으로 더 키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기술 동맹, 즉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과 미국의 기술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4조를 투자하겠다는 대기업의 발표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대기업의 투자 뉴스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했듯이 한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통한 한미 기술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협업을 통한 기술 동맹을 통한 경제 영토를 더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기업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즉 현지화 공장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면 가격도 제가격을 받고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신사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닉스 USA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거대 시장에 가야, 즉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반도체 주가, 즉 ENF, 테크나, 원익, ISP 등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모레 퍼시픽 신축 사옥을 방문했고 박물관을 방문했고 아모레 퍼시픽 미술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았고 쇼룸을 보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용산에 신사옥을 신축하면서 노출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여 약간 모던하고도 밝은 빛을 중간에 투영하면서 층고를 높여서, 그리고 1923년 서 회장님께서 창업하신, 지금은 2대 기업이 지금 하고 있고요. 3대째 지금 내려와서 보광그룹의 아들과 또 아모레 퍼시픽의 서 회장님의 딸이 결혼하다가 9개월 만에 이혼한다고 해서도 많이 뉴스에 화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레 퍼시픽 신축 사옥을 다녀온 제 느낌은 한국의 그러한 신축 사옥을 문화 사업과 함께 한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도 오닉스 갤러리를 이제 앞으로 확장해서 운영할 마음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그림 한 점을 더 걸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적 감각을 익히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K푸드, K뷰티가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김치, 짜파구리, 라면, 화장품 등 다양한 면에서 지금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맛 역시 기존의 일본의 라면에서 볼 수 없는, 즉 농심 라면 같으면 한국의 육수가 소고기를 주로 사용했고요. 일본이 닭고기를 사용한 거는 좀 다른 면과 매운 고추 맛이 달라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장품 역시 한국의 수질이 좋고 위생이 잘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K-뷰티 역시 한국의 K-컬처 또는 방탄소년과 같은 새로운 신의 그룹들에 의해서 더 경제 효과가 파급되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역 근처 땅, 즉 대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 생활 숙박시설 투자 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역사 근처에 가면 시끄럽거나 또는 노후화되고 더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을 잘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도림의 대성 연탄 자리가 새롭게 탈바꿈하여 완벽하게 새로운 아파트 및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김 회장님과 저는 구로 상공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왜 그때 당시 제 30대에 김 회장님이 그렇게 구청을 매일 오갔으며 차 트렁크에 항상 몇십 년 된 위스키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다녔는지 이제야 영업하는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 숙박시설 투자적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역 근처 주변의 땅을 유심히 더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효로 일가에 즉 용산경찰서 자리에 약 4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및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뉴스가 있고요. 거기에 용산, 구로, 신도림, 양평, 금천, 가상 등 서남권에 위치한 노후된 재개발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좀 더 눈을 들여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역사적인 건데요. 130년 이전 구한말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라는 말로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한말에 일본이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주로 방해 한 번 안 했다. 즉 한국의 양반이나 또는 관료사회나 정부, 즉 임금 세계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국민들을 더 탄압하고 세금을 많이 수탈하면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이 36년이지만 실제로는 50년이 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정부나 사람이나 인심을 잃으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인심을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욕심을 부린다 해서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행운이라는 것은 늘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라는 사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마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